성병을 옮아왔다.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걸린 분들의 비겁한 변명이죠. 몸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러면은 뭐 다 걸리게요, 사람들이. 저는 성경험이 없고요.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다고 말을 하셨는데 딱 진찰을 했는데 콘딜로마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성병이거든요. 이렇게 성관계는 안 하셨지만 성병에 걸리셨네요. 이렇게. 한 30분 가까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환자분 한 명. 오랜 대화와 오랜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다리를 이렇게 걸치면 이게 딱 경직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엉덩이 밑으로 털썩 내려놓는 거죠. 사실 항문외과에 가면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항문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뇨의학과에서도 전립선 검사를 할 때 똑같은 이 체어에 앉아갖고 보거든요, 남자들이. 환부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의자일 뿐이지 굴욕적인 의자는 아니다. 넷플릭스 더글로리 보셨는데 검사를 하는데 아, 맞아. 다른 것도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와이킨 산부인과 대표 원장이면서 산부인과 의사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네. 10대가 산부인과에 간다는 상상을 못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통만 있어서 가는 건데도 막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병원에 가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엄마랑도 되게 편안하게 오고요. 친구들끼리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말 이제는 시대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이 환자분이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곧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피임에 관련된 상담, 아버지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주신 것 같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먹는 피임약이라던가 팔 안에 넣는 임플라논이라던가 따님이랑 같이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 환자분이 임플라논을 넣으셨어요. 사실 아프다는 것보단 불편한 거예요. 저도 뭐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힘을 빼면 괜찮은데 힘을 잘 못 빼고 강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아픈 거거든요. 남성의 성기보다는 내경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는 크기는 아니고요. 버진용 질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질경도 있기는 해요. 한 30분 가까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환자분 한 명. 근데 이분은 무조건 검사를 하셔야만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오랜 대화와 오랜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30분이라고 하니까 네. 두 분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0분까지 지났는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원장님 지금 30분 지났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됐어? 아예 실패를 해서 수면 마취를 하고 내진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면은 좀 힘이 쭉 빠지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걸치면 이게 딱 경직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엉덩이 밑으로 털썩 내려놓는 거죠. 다리, 엉덩이에 다 힘을 빼고 털썩 내려놓으면 같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본인도 편하고 의사도 편합니다. 성병을 옮아왔다.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걸린 분들의 비겁한 변명이죠. 걸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사면발이라고 하는 벌레거든요. 정확한 발음은 사면발리인데 목욕탕에서도 옮을 수 있어요. 뭐 수건 이런 거. 예전에 우리 이 옮듯이 옮을 수 있거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성병, 성관계로 옮아요. 다른 걸로 옮는 경우는 거의 뭐 케이스 리포트 낼 정도? 아주 희귀한 케이스? 성병 걸린 사람이 쓴 수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몸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러면은 뭐 다 걸리게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균이 있어요.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닿으면 옮는 거예요. 그냥은 옮을 수 없어요. 점막에서 점막으로 입 주위에 있는 헤르페스가 구강성교를 할 때 상대방의 외음부에 옮겨줄 수 있고, 거꾸로 외음부에 있는 헤르페스가 구강성교를 할 때 내 입에 옮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하기 전에 뭔가 애무해주는 척 하면서 좀 샅샅이 살펴봐라. 보이거든요, 헤르페스는. 작은 궤양이. 저는 성경험이 없고요.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다고 말을 하셨는데 딱 진찰을 했는데 콘딜로마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성병이거든요. 성관계를 안 하고는 걸릴 수가 없어요. 콘딜로마가 맞나 아닌가? 헷갈리는 그런 게 아니라 브로콜리처럼 장난 아니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콘딜로마. 이렇게 성관계는 안 하셨지만 성병에 걸리셨네요. 이렇게. 근데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막 성관계나 성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숨기는 추세는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파트너가 여러 명이었는데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르겠어요. 범인을 찾아주세요. 저랑 같이 누굴까 이렇게 범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서 배란일가 이런 걸 같이 따져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넷플릭스의 더글로리 보셨나요? 예, 저 봤어요. 예. 거기 보면 혜정이가 검사를 하는데 아, 맞아. 다른 것도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연분만을 했으면 의사는 이분이 자연분만을 했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분만 전에는 핀포인트라고 해서 아주 작은 구멍만 뽕 있고, 분만을 하고 나면 그 작은 구멍이 이렇게 옆으로 2cm가량의 선으로 바뀌어요. 한번 열렸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꺼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질이 약간 굴곡이 있다 보니까 사이에 작은 게 껴있으면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분한테 찾은 거 이렇게 들고, 저 환자분 이거 다 나온 건가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거 다 나온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환자도 좀 이게 민망하니까 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24시간만 지나도 엄청나게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냥 본인한테서 악취가 난다는 걸 알거든요. 꺼내기만 해도 이 방 전체에 가득하게 냄새가 나요. 얘 자체가 썩는다기보다는 얘 주변에 묻어있는 어떠한 그런 물질들이 약간 부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질 안은 굉장히 어둡고 습하잖아요. 그리고 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잘 증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뭔가 이물질이 질 안에 들어간다면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우리 몸이 알아요. 너무 아플 때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느낀 적 없는 고통인데 라고 할 때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간혹 관계 후에 엄청나게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말도 안 되게 나온다. 자궁 경부 옆에 조직이 찢어진 거예요. 관계할 때 이게 너무 밀려서 장력에 의해서 조직이 밀리면서 찢어져 버린 거죠. 동맥이 같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출혈이, 수혈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는 빨리 오셔서 꿰매야 됩니다. 좀 저는 되게 싫어하는 이름인데 치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아픈 부위는 치부가 아니라 환부. 환부일 뿐이고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비경으로 콧구멍을 벌리는 게 더 굴욕적이었거든요. 내 콧구멍을 이만하게 벌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항문외과에 가면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항문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소토미 포지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 비뇨의학과에서도 전립선 검사를 할 때 똑같은 이 체어에 앉아갖고 보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들만 이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환부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의자일 뿐이지 굴욕적인 의자는 아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데요. 딱 1년에 한 번씩만, 진짜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암 검사랑 초음파 검사, 이 두 가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받으셔야 하고요. 20, 30대에도 난소암이 은근히 많거든요. 자궁 경부암도 20, 30대에 은근히 많고요. 무조건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하면 완치가 돼요. 그런데 증상이 생겼을 땐 이미 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진행된 상태로 제가 발견을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진짜 6개월 전에만, 1년 전에만 이 검사를 하셨어도 완치가 돼서 아주 편하게 지내실 텐데, 왜 지금 오셔서 초음파 3만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암 검사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줍니다. 꼭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집 앞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셔서 무조건 이 두 가지 검사, 다른 검사는 안 하셔도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산부인과는 완전 기피과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그 언저리에 좀 있기는 한데, 분만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도 보고, 수술하는 과랑 항암 치료하는 과가 좀 나눠지거든요. 다른 암은. 근데 산부인과 암만 산부인과에서 다 해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경과도 다 보게 되고, 난임 환자, 그리고 외래 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트레이닝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피를 하는 거고요. 분만은
분만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분만은 다들 안 하고 계시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아마 분만은 조만간 몇 년 후에는 조산사들이 다 받지 않을까. 있는 병원들 다 계속 문 닫고 있거든요. 원래는 산부인과 의사가 100% 잘못이 없다라는 게 밝혀져도 30%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법이. 현재까지 그래요. 내가 분만을 했고 아무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의사가 분만을 했었어도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그거는 의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30%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죠. 너무나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책임을 또 다 져야 하고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허무하고 보람도 덜 느끼게 되고 무섭고 이렇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게 되면 의사가 그만큼 좀 더 안심을 하고 분만 전선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산부인과만 그런 책임이 네.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기가 나오는 거는 별 일이 없다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아기는 다들 낳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의사 책임 아니야? 근데 사실 분만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일인데 아예 예측이 안 되는 질환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만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막상 생기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100%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환자여도 보호자여도 만약에 이런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이나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의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당연한 일인 건데 여기에서 정말 의사가 억울할 때도 있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